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새벽 5시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이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인가를 전제로 하는 궁금증이죠. 근데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1등으로 나섰습니다. 상당한 차이로 1등으로 나서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책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과거 한국에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3사람 나왔습니다. 과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화두로 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야기의 전개상 또는 흥미 유발을 위해서 누군가 비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자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한 사람은 되었어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될 수 있을까? 일단 한번 짚어봤습니다. 흥미 차원에서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니까. 첫째, 전두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수사 책임자인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전두환의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11.6 사건이죠.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체제의 심장이 먹고 권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백은 메워져야 합니다. 진공상태니까요. 민주적 전통이 약한 나라에서는 이런 비상시에는 물리적 권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군대가 이 공백을 메우는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형식상으로는 정승화 비상계엄사령관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국군을 장악한 듯 보였습니다.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은 여당이지만은 국민 지지가 약해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두 번째,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시해 사건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의 초청을 받아 시해 현장 가까이에 가 있었습니다. 이 점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정승화 장군 자신도 아주 비정치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11.6 사건은 본질이 대통령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였어요. 시위나 소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보상의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연히 국군보안사령부를 핵심으로 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수사권을 전횡해가지고 다른 권력기구를 제압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범인으로 밝혀짐으로써 막강한 정보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전두환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압도적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경찰, 검찰, 정보부 등 모든 수사 정보기관을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군보안사령부는 국군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은 소장 이하 장교단을 장악한 정규 육사 1기로서 또 그 가운데서도 핵심 조직인 하나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배경하에서 12.12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정규 육사 출신들이 군권을
장악합니다. 원래는 정성화 사령관을 연행해가지고 수사한 뒤에 군복을 벗기는 정도의 목표를 갖고 시작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군사 정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전두환 그룹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잡지 않으면 군사 정변의 책임을 져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정성화 연행 실패로 두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농담은 그래서 농담이 아닙니다. 7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이지만 지금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 경찰, 곧 출범할 공수처, 친여 언론 및 대중조직 등이 그를 압박하거나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약합니다. 8.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수사 대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및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으로 형식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상태지만 현재로는 과감하게 수사를 밀어붙일 여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9.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하였던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의 비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정보가 비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정권을 또는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요소죠. 10.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현재 뭐냐?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는 것,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달라는 열망일 것입니다. 11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위대한 민족 중흥의 기술을 시해한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 속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권력을 잡았습니다. 12. 윤석열 총장의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은 임기 중 정권 부패를 수사하는 것이고, 둘은 퇴임 후 대통령 후보에 나서면서 문재인 부패 척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13. 윤석열 총장이 법치 수호 및 문정권 부패 척결을 정치를 하는 주제로 던지면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면 일단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임정당화한 국민의힘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윤석열 지지로 돌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4. 최근의 징계를 둘러싼 윤석열 대 문재인의 법정 대결에서 윤석열이 이긴 의미는 법이 권력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법치 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에 부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정치하는 이유를 법이 권력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구호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국민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15. 전두환 그룹도 당을 만들 때 정의구현을 주제로 내걸었고 일정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명도 민주정의당, 줄여서 민정당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국인이 가진 정의감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경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권력과 윤석열의 법이 대결하는 형국인데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큰 승부입니다. 16. 공수처를 통하여 윤석열을 잡으려 한다면 윤석열은 저항할 것이고 여기에 국민들이 가세하면 이는 가장 좋은 선거운동이 될지 모릅니다. 17. 윤석열 총장이 오는 7월에 퇴임한다면 그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불과 8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출마는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게 저 현재 판단입니다. 지난 1년 반 정도의 상황이 그런 대세를 지금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커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18.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박정희 시해 세력 일소를 명분으로 삼아 군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의 길을 질주한 것과 윤석열 총장이 법치 수호를 내걸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일견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40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19.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그 막강한 수사권에다가 개인적 권력 의지를 보탠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국민의 적극 지지가 당시에는 약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그리고 권력 의지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한 덩어리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전두환과 윤석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고 자신의 운명을 투척하는 일대 모험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